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다들 마음도 고향 앞으로, 몸도 고향 앞으로. 아마 지금 차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여러분들은 여기가 고향이시죠? 네. 사실 뭐 매일매일 보는 게 가족이고 매일매일 있는 곳이 고향이지. 그럼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들어와 계시네요. 네, 고향이 진짜 따로 적을 있나요? 줄 알았는데. 네. 라는 생각으로 저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즐거운 명절 전날. 네. 오늘 저녁만 보내면 명실상부한 명절이니까 예. 공부 좀 더 한다 생각하시고 네. 또 관대할 때 화나는 주제. 오늘같이 좋은 날 굉장히 짜증나는 주제를 하나 골랐습니다. 들어도 짜증나고 당하면 더 짜증나는 네. 그 SK 케미칼이 오늘 도마 위에 올라올 건데요. 네. 뭐 좀 잘못한 게 있다면서요? 잘못한 것 같은 게 있다면서요? 잘못한 것 같은 뭐 논란이죠. SK 케미칼의 모회사인 네.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 더 사겠다. 우리가 더 사서 이거를 연결 자회사로 넣고 싶어. SK 케미칼은 실제 엄청 좋으니까. 네. 요거를 내 재무제표에 넣으면 좋은 회사 것 지분 같아. 좀 더 갖고 싶다. 그겁니다. 네. 근데 논란은 SK 케미칼을 좀 주가를 너희가 이게 미리 공개 매수 염두에 두고 그동안 누른 거 아니냐? 그동안 누른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들이 있어서. 네. 의혹입니다. 뭐 증거 있는 거 아니고요. 의혹. 그래서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는 논란이 시장의 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아주 오랜만에 코리아 모니터 네. 김수원 대표님이 아주 잘근잘근 조목조목. 네. 이분이 올 봄까지만 해도 조선 제일검이었는데 네. 좀 바쁘신 모양. 뭐 가끔 칼을 안 갖고 다니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했는데 오늘은 칼을 좀, 2개나 갖고 오셨습니다. 예, 한 주 쉬시더니 오늘은 무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가끔씩은 좀 부끄러운 광고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나 뭐 저는 기억에 남는 광고겠죠? 네. 예. 살짝 부끄러운데 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좀 관대하게 봐주십시오. 네. 뭐 광고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다들 빨리빨리 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그래야 또 빨리 광고도 내리고 또 그러죠. 저거 보니까 참 정프로님이 고생이 많구나. 시키는 대로 다 한다. 네. 탱고픽 아. 하면 좋은 투자 정보들이 많다니까 네. 진짜 좋은 건지 한번 확인도 해보실 겸 가입을 해주시면 네. 재밌는 광고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SK 케미칼, 음. SK 디스커버리가 네. 케미칼의 모회사.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크게 무서운 주제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칼을 너무 갈진 않았다. 너무 또 이렇게 세게 유도는 안 되니까. 네. SK 그룹에 예. 지주회사가 2개가 있죠. 그 SK SK 주식회사 SK가 있고, 최태원 그다음에 회장의 그렇죠. 지주회사, 네. 그다음에 이제 SK 디스커버리라고 최신원 회장의 알죠.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네. 최창원. 최창원이 지배하고 있는 SK 디스커버리라고 그게 또 하나의 이제 지주회사가 있죠.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을 지배를 하고 네. 케미칼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지배를 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요 케미칼이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회사 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에 그것을 상장시켰다가 예. 이중 상장 그 효과로 이 모 회사가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훼손되는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예. 증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LG 화학하고 LG 엔솔을 꼽죠. 야.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많이 거론되는 사례가 이게 SK 케미칼이에요. 케미칼에서 SK 케미칼하고 SK 바이오 바이오사이언스. 사이언스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네. 또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는 원래는 백신 사업부였어요. 케미칼 안에. 네. 요걸 이제 2018년도에
물적 분할해서 그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죠 케미칼이. 그리고 작년 3월에 이걸 상장을 시켰어요. 네. 근데 상장시키고 나서 케미칼 주가가 이제 계속 하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장 그 무렵에 아니면 상장 직전이구나. 상장 전에 뭐 대략 무상증자 그 뒤에 무상증자가 있었으니까 무상증자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네. 1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토막이 반토막이 났단 난 말이에요. 거네요. 이 주가가 케미칼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기에 또 우리 주주들이 보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그 물적 분할 상장, 그 이중 상장, 더블 리스팅 그 효과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은근히 이 케미칼이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회사예요. 계속 이제 이 끊임없이 좀 시장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이슈도 되고 또 해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국내 운용사들이 주주 환원을 좀 더 좀 가시적으로 좀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주주 레터도 좀 많이 보내는 그런 타겟 컴퍼니죠. 근데 이번에 이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주식을 한 5% 정도를 공개 매수를 하겠다. 예. 공개 매수가 되면 이 이제 케미칼이 디스커버리의 연결 자회사, 연결 자회사, 이제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되어서 디스커버리의 연결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디스커버리가 좀 책임 경영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 주주들은 아직도 좀 불만이고 뭔가 좀 그 이 공개 매수의 목적 자체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다. 네.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 사이언스 지분을 좀 케미칼 주주들한테 좀 분배를 해주든지 이런 확실한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좀 예. 그- 하나씩 예, 하나씩. 한번 보시죠. 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면 이렇게 구조도는 아시겠죠? 자, 이 얼마나 저평가됐길래 주주들이 좀 열받아 하고 있느냐. SK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갖고 있고 케미칼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고. 그렇죠. 예. 자, 바이오 사이언스 시총이 8조 600억입니다. 예. 자, 그러면 68% 지분이니까 예. 이걸 그냥 단순히 곱하면 한 5.5조 돼요. 5.5조 그러네요. 가치가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지금 케미칼 시총이 1.86조예요. 이야. 너무 차이가 심한 거야. 와. 예.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해도. 5.5조인데 예. 근데 케미칼 지금 시총이 1.86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케미칼은 다른 저 영업 자산은 없느냐? 다른 지분도 있어요. 다른 지분도 있고 회사에 뭐 현금도 있을 것이고 뭐 예. 많은 그 영업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이 바이오 지분만 단순 곱해도 5.5조인데 5.5조에서 50% 할인 때려도 얼마야? 2.75조 그렇죠. 2조 이상은 돼야 네, 2조 넘잖아. 자, 그러면 어쨌거나 케미칼 시총 1.86조. 예.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낮은데 네. 이 1.86조에 디스커버리가 가지고 있는 34%이 지분을 단순히 곱해버려. 네. 이걸 곱하면 6,470억이잖아요. 예. 근데 디스커버리 시총은 얼마냐면 6,720억이야. 아. 이게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는 지주사니까 네. 디스커버리는 가스도 가지고 있고 상장사입니다. 와. D&D도 가지고 있고 상장사죠. 어. 플라즈마는 조만간에 IPO를 한다고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휴비스 이거 상장사죠. 물론 이제 공동 지배 기업이긴 한데 네. 자 이런 회사들도 가지고 있고 디스커버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업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이걸 다 차치하고 그냥 케미칼에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하는 1.86조의 34% 지분을 곱한 게
6천억이 넘는데 네. 디스커버리 현재 시총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저평가됐나 예.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이 디스커버리의 손자 회사죠, 바이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지분율을 계산하면 23.7%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요거 34.8%에다가 68.2%를 곱하는 68%에 34%. 예,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간접 지분율 23%를 고려를 하면 디스커버리가 흡수할 수 있는 단순 계산으로 바이오 지분 가치가 1.9조가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시총이 6,720억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주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예. 이 미치고 이제 팔딱 뛸 일이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평가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IPO. 케미칼의 백신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18년도에 물적 분할해서 2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상장 추진하던 그 무렵의 이 주가고 상장 본격화되고 상장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중간에 예. 무상증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갔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속 내리막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때 최고 뭐 한 30만 원, 31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10만 원, 예. 10만 5천 원. 오늘 조금 오르다가 내린 것 같은데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뭐 조금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지분 지금 37% 가지고 있거든요. 네. 5%더 사면 얼마 돼요? 42%가 되죠. 네. 네. 42%까지 확보를 해서 연결 자회사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네. 아참 그 누가 이건 물어보더라고요. 예. 아니 디스커버리 공시 검색했는데 그 공개 매수 설명서가 공시가 안 돼 있더라 하고 이제 저한테 누가 며칠 전에 물어보던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디스커버리는 공개 매수를 하는 회사죠. 예. 이제 이 디스커버리는 우리가 공개 매수를 합니다 하는 간단한 공시만 내면 돼요. 이 네.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자, 이 디스커버리는 우리가 공개 매수를 합니다 하고 간단하게 내면 되고 자세한 공개 매수 신고서나 설명서는 케미칼 공시를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하는 회사가 공시 대상 회사는 케미칼이고 공시를 제출한 사람은 디스커버리다. 이래가지고 공시 검색을 했을 때 케미칼을 검색을 해야지 매수 설명서하고 신고서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 디스커버리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이거 공시 위반 아닙니까? 위반은 아니고요. 이게 공개 매수를 말하자면 당하는 회사가 이제 제출인이 디스커버리거든. 그러니까 디스커버리가 공시를 제출을 하는 거고 공시 대상 회사가 케미칼이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네. 여기 이제 뭐 요약 정보에 보면 뭐 안분 비례, 이 안분 비례라고 하는 것은 막 주주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서 내 주식 공개 매수해 달라고 하면 그 경쟁률에 따라서 회사가 사준다는 거예요. 지분율만큼. 예를 들어서 뭐 경쟁률이 2대1이다. 네. 뭐 회사가 10주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주주들이 사달라고 몰려든 주식 수가 20주다 그러면 2대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대1만큼 그 안분을 한다는 거지. 신청한 네. 주식의 반만 주겠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4주 사달라고 요청했으면 회사가 2주만 사준다는 거죠. 얼마나 더 비싼 가격에 지금 사는 거죠? 한 15%? 근데 현재 이제 주가에? 이사회에서 공개 매수 결정을 한 네. 그 이사회를 한 그날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그게 이제 108,800원입니다. 네. 여기 이제 공개 매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런 공개 매수 목적을 보면 연결 자회사 편입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예. 케미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케미칼의 경영 성과가 디스커버리의 경영 성과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 매수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왜냐하면 연결 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몸처럼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네. 한 회사처럼 이렇게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회사처럼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하니까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케미칼이 잘 돼야 돼. 장사가 잘 되고 막 이익을 많이 내야지. 왜냐하면 케미칼 실적을 그대로 모두 다 갖고 오기 때문에. 네. 그래야지 이제 예. 디스커버리가 좋죠. 그러니까 케미칼이 뭐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디스커버리는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한 몸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맞는데 네. 그럼에도 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취지의 공개 매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주주들이 봤을 때 조금 끌적지근한 거는 뭐냐.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자, 공개 매수 결의한 날의 종가 기준으로 보면 공개 매수 가격이 15% 할증된 금액이야. 예. 근데 공개 매수 결의 이사회 전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의 평균 주가 대비로는 한 6%대밖에 프리미엄이 안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개 매수 이사회 결의일 직전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하면 15%야. 아. 근데 그 전에 뭐 조금 길게 봐가지고 시계열을 예. 1개월, 2개월, 3개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공개 매수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한 6%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개 매수 결의 직전 가격 대비해서 프리미엄 15%는 아마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뭐 예. 대부분 공개 매수 자체가 이 정도는 하죠. 15% 정도 예, 프리미엄. 좀 예. 많이 하는 회사들은 뭐한 20%, 25%까지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 공개 매수 목적에 따라서 조금 프리미엄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공개 매수를 해서 예. 그냥 상패를 하겠다.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왕창 사겠다. 예. 그래서 이 대주주가 지분율을 95%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거래소에 자발적 상패 신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패를 하려고 하면 프리미엄을 많이 줘야 돼요. 한 25% 정도 해서 공개 매수를 해야지 주주들이 이제 응하는 경향이 있죠. 네. 프리미엄을 낮게 주면 주주들이 안 응하죠. 그래서 15%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전 평균 그 주가 대비로는 이게 겨우 한 6% 정도 대밖에 안 되니까 주주들은 좀 찝찝한 화나죠. 거죠. 화나죠. 하필이면 왜 공개 매수 직전에 떨어진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뭐 15% 할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 게다가 그게 그래서 더 조금 논란인 것 같아요. SK 케미칼이 바이오 사이언스를 물적 분할해서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예,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상장이 됐는데 그래서 60 몇 %인가 아까 전에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실적 좋고 뭐 좋아. 그래서 무슨 연결 재무제표로 SK 케미칼 실적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외국인 주주들이 너희는 그렇게 뭘 많이 가지고 있냐 주식을 그냥 50%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팔고 좀 자사주도 사고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좀 이게 뭐니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SK 예, 케미칼은 그렇죠. 그런 요구에 대해서 계속 묵묵부답이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떨어져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공개 매수를 짠 하니까 이게 모양새는 그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SK 케미칼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회사 차원에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다가 방치해놓고 그러다가 아 잘 떨어졌네 하고 이때다 하고 모회사가 딱 공개 매수를 하니까 이 시점에 네.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요. 그 주주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그 해외 펀드 쪽에서 예. 지금 왜 케미칼이 그 바이오 지분을 62%까지 들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 51%까지만 유지를 하고 예. 51%까지는 유지를 해야죠. 지배력을 위해서. 네. 나머지 지분들은 좀 매각을 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뭐
주주들한테 배당을 좀 주든지 네, 네. 아니면 현물 배당으로 그 어. 바이오 주식을 주주들한테 현물 배당을 좀 해다오 하면서 지금 케미칼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물적 분할 바이오의 물적 분할 재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내밀면서 케미칼에 요청을 했는데 케미칼이 거기에 전혀 그 요구에 대해서는 그 응답이 없었어요. 다만 예. 그러면 케미칼이 완전히 그걸 개무시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주주들의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이제 국내 운용사 중에서도 이제 안다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주 레터를 계속 보내는 과정에서 무상증자를 한번 합니다. 이게 무상증자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으로 보니까 예. 무상증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또 배당 정책을 또 공시를 해요. 2023년, 2024년까지 단기 순이익의 30%를 그 이상을 배당을 좀 하겠다. 예. 그리고 중간 배당을 좀 도입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아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깐 이제 약발이 먹히고 그 시기 지나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또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근본적으로 그 바이오를 물적 분할 재상장하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바이오 주식을 좀 주주들한테 현물 배당을 해주는 게 그게 회사가 그 최소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의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는데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식 현물 배당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지금까지 이제 실행을 안 한 거죠. 좀 그래. 좀 그런. 그런데 어.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지분을 지금 30한 몇 퍼센트? 5%? 예. 37% 34.8이라고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뭐 35? 뭐 37% 정도 될 거예요. 네. 30. 네. 여기서는 34.8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34.8%. 거기서 예, 5%를 더 사서 40이 되면 네. 연결 재무제표로 되냐? 반영하는 건 룰입니까? 원래는 40이냐 50%가 아니냐? 돼야 되죠. 50%. 그 회계 기준에서 IFRS 회계 기준에서 내가 다른 사람 지분을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 회사 예를 들어서 이진우가 회사야. 그러니까 네. 이진우 주식회사 이진우 네. 주식회사 안승찬 네. 이렇게 있으면 부실 기업들. 이진우가 안승찬을 한 2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네. 20%에서 한 50% 지분까지는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안승찬은 이진우의 관계 기업이다. 그래서 예. 이진우는 안승찬한테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배적이진 아니지만 네. 신경 쓰인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적인 영향력. 예. 뭐 뒤통수 가다가 한 번씩 때릴 수 있다. 그래도 안승찬 꼼짝 네. 못한다. 뭐 이 네. 정도겠죠. 네. 근데 50% 초과 지분을 가지면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유의적 영향력일 때는 조금 가스라이팅 정도 하는 거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지배하면서 예, 괴롭힘 예. 정도인데 완전히 지배를 하는 거죠. 얼마 이상이면 50%를 초과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가 되죠. 안승찬의 영업 정책이나 재무 정책에 대한 그 결정권을 사실은 이사회를 장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결정권을 이제 이진우가 가지는데 네. 지분이 뭐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옛날에 우리나라가 IFRS 도입되기 전에는 K갭이라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굉장히 명확했어요. 예. 야, 지분율 50% 넘으면 연결 자회사 지배 종속. 그다음에 지분율이 30%가 넘고 이진우가 최대 주주라면 오케이 지배 종속 관계 성립. 뭐 이렇게 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IFRS로 오면서 그런 기준도 인정을 하는데 뭔가 그 서로 간에 어떤 약정이 맺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지분이 50%가 안 돼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주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이진우가 안승찬 지분을 30%밖에 안 갖고 있어.
근데 나머지 70% 주주들이 너무 모래알이야. 그냥 완전히 일반 개미 주주 예. 군단이야. 예. 여기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뭉칠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다고 보죠. 아. 근데 그냥 뭉칠 가능성이 없어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과거 주총에서 의결된 비율을 보니까 이진우가 30%만 가지고도 그냥 실제적인 의결권 행사는 50% 이상을 했네. 네. 왜 일반 주주들은 주총에 안 오니까? 그렇죠. 안 오니까. 실효적 지배 그치. 주주다. 실효적 지배, 실질 지배력이 있네. 해서 이러면 30% 지분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40% 또는 42%까지 올라갈 텐데 네. 공개매수 의결권 지분으로 보면 저는 이 자사주를 빼야 돼요. 자사주 빼면 37%에서 5% 더해서 42%로 가는 겁니다. 아까 예. 뭐 34% 그거는 자사주 더한 보니까 전체 아마 더한 자사주를 지분? 포함해서 뭐 그런 어쨌든 수치 네네. 같은데 예. 예. 그러면 42%의 지분을 가지고 내가 우리 우리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지배 종속 관계다 연결 자회사를 편입하겠다 할 때는 뭐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IFRS 회계 기준으로는 너가 50% 초과 지분도 아닌데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연결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냐. 이거를 이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 공개 매수 공시에서는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만 밝히고 어떤 근거에서 하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40이 넘는다고 연결이 되고 40이 안 된다고 연결이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룰도 아니죠. 없네요. 이제 일부 기사에 보면 네. 40%까지 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다. 뭐 이래 쓴 기사도 있던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원래는 아니고 50%가 넘어가면 지분율로는 원칙은 50% 초과가 돼야 되는데 50% 미만이라고 미어도? 하더라도 지배 종속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럼 34나 37인 지금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지금 37일 때는 왜 지배력이 없다고 했다가 해왔고 죄송합니다. 꼴랑 5%? 비속어 써서 겨우 5% 또는 불과 5% 정도 추가한다고 해서 지배력이 있다. 생기느냐?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네. 하는 그 근거가 뭐냐? 뭐냐? 잘난 5% 지분을 가지고 그게 저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SK의 답변을 기다리며 페이스북에도 썼으나 네. SK의 답변은 없고 그래서 오늘 나와서 강하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는 바고 추정하는 바. 추정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네. 진행상 좀 이따가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궁금한데. 제가 이게 이 공개 매수의 그 회계 처리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디스커버리가 이게 공개 매수의 회계 처리 효과가 이게 디스커버리한테 조금 손실이 가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 매수를 할 때는 뭔가 디스커버리한테 좋고 최창원 회장한테도 좋은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보세요. 네. 예.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7%면 이 관계 기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지분법을 적용을 합니다. 지분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겨우 5% 예. 또는 불과 5% 하면 넣으면 42%. 42%가 되면서 이 케미칼 지분이 이 42%가 종속기업 주식이 됩니다. 연결 자회사가 된다 이거죠. 그게 그러면 SK 주장이다. 디스커버리의 주장이죠. 그렇죠. 꼭 저렇게 해야만 저렇게 된다는 그건 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아닙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자,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예. 이 37% 지분은 관계 기업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5% 지분이 여기 얹혀지면서 이 42% 지분은 이제는 종속 기업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관계 기업 주식은 이 처분을 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 관계 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겨요. 왜냐하면 디스커버리가
장부에 잡아놓은 케미칼 지분 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한 100으로 잡아놨어. 내가 가지고 있는 37%는 관계기업 지분인데 가치가 100이야. 예. 근데 이걸 처분을 할 때는 공정가치로 처분한다고 보는 거죠. 공정가치는 시가예요. 왜냐하면 케미칼이 상장사니까. 네. 상장사니까 시가가 있는 거야. 예. 네. 얼마에 처분을 하느냐? 이걸 시가에 처분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37%를 아. 근데 케미칼이 지금 주가가 낮단 말이에요.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디스커버리가 장부에 잡고 있는 숫자보다도 실제 케미칼의 주가 기준으로 보면 그 숫자보다도 더 낮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비싼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장부 가격하고 이거 실제로 그 시가 공정 가치 간의 차이만큼은 손실을 보는 걸로. 예. 100으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가가 70밖에 안 되니까 70으로 팔았단 말이야. 장부가 100짜리를 70에 팔아서는 30 손실 본 걸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어떻게 또 회계 처리를 하냐면 이제 이 42% 지분이 종속기업 명찰을 달고 네. 디스커버리로 쑥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리는 이 42% 지분의 공정 가치하고 42% 지분의 공정 가치하고 이 케미칼의 순자산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케미칼의 이 순자산 42%에 해당하는 순자산 어? 순자산은 얼마냐? 그리고 이 42%를 우리가 종속기업으로 이게 받아들이는데 그 공정 가치는 얼마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야 케미칼 순자산은 150인데 우리가 이걸 공정 가치 뭐 100으로 확보를 했네. 네. 그럼 50이 하면 남는 거네. 50만큼의 이 염가 매수 차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싸게 샀다는 거예요. 예. 이놈의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 가치보다도 우리가 이 42% 지분을 확보하는데 들어간 공정 그 시가를 알겠습니다. 적게 들였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계산해봤어요. 네.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수리수리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SK 그러니까- 케미칼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건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SK 케미칼의 순자산 그러니까 네. SK 케미칼의 재무제표 상의 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예, 거니까 예. 자본으로 보면 돼요. 예. 그냥 이 회사는 자본이 이만큼 있는 회사고 이 자본의 42% 가치는 뭐 요만큼 되는데 네. 우리가 이 케미칼을 종속 회사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예. 실제로 평가한 공정 가치는 요만큼밖에 안 되네. 그러면 순자산 이만큼 갖고 있는 놈을 공정 가치 요만큼으로 평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을 했네. 아싸 그러면서 그만큼 네. 싸게 산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자, 회계적 노름입니다. 회계 알겠습니다. 노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100억 정도 1000억 정도 디스커버리가 이 공개 매수가 끝나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한 다음에 이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 네.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 1000억 정도의 이 손실, 물론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 아랫단에 반영을 하는데 순이익이 한 1000억 정도 까진다는 거죠. 손실이 나온다고요? 예. 아. 손실. 그러니까 만약에 디스커버리가 한 3천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내는 회사 같으면 예. 여기서 한 1,000억 까지는 효과가 생기면 한 2천억으로 까지겠죠.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회계적으로 이렇게 예. 돈이 까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개 매수를 하겠다 할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계적으로 이 공개 매수 때문에 회계적으로 1,00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케미칼 주가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케미칼 주가가. 자산 대비. 네. 케미칼 주가가 실제로 높으면 이
관계기업 처분 손실이 아니고 처분 이익이 이익이 나겠죠. 나겠죠. 그렇지. 아. 시가에 비싸게 팔았으니까. 비싸게 팔았으니까. 디스커버리가 자기 장부에는 100으로 잡아놨는데 네. 이게 시장에서 케미칼 지분 가치는 200이야. 그렇지. 더블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100만큼 관계기업 주식 처분으로 이익을 봤다. 그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관계 기업에 했을 때는 주식 투자한 걸로 생각한 거고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한 걸로 생각한 거니까 갖고 있다가 지금 종속 기업으로 많이 바뀌었다. 연결 재무제표로 바뀌었으면 주식 투자한 건 다 판 걸로 가정하고 얘네랑은 그렇죠. 우리는 이제 한 네. 몸으로 생각하고 네. 다시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관계기업으로 안고 있었을 때 명찰은 관계기업이야. 근데 얘한테 5% 지분이 더해지면서 얘가 확 바뀐 거야 이제. 알겠어요. 알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2008년도 SBS 1일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라고요. 네. 이 조강지처가 남편이 바람을 피면서 남편한테 버림을 받아요. 예.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살해 당할 위기까지 갔다가 구살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얼굴에 점 하나 붙여놓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 남편을 상대로 복수극을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 못 알아봐요. 자기 부인이 얼굴에 점 하나 붙이고 나타났는데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막 유혹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유혹인 거예요. 자기 그 아내가 점 하나 붙이고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이렇게 점 하나 붙여서 나타나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이런 미인이 그러면서 거기에 홀딱 웬만하면 빠져가지고 특수효과로 두 사람 쓰는데 제작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럼요. 이 점친 장서희 걸로 하고 그래서 저기서 5% 지분 점 하나 붙였는데 막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관계기업에서 이 종속기업으로 달라지면서 뭐 이런 회계 처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아이 몰라도요.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런 관계기업 종속기업 막 변하면서 복잡한 회계 처리가 나오잖아요. 가르치다 주는 김에 그림 한번 잠깐 보면 네. 설명을 장부 가격이라고도 해주시고 왼쪽에는 네. 오른쪽에는 순자산 대비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게 서로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르니까 그건 서로 다른 그렇게 차이가 이야기예요. 나오겠죠. 예. 장부가라는 얘기랑 순자산 가치 대비라는 얘기랑 서로 다르다는 거죠. 지분법 평가 지분법 디스커버리가 케미칼을 이렇게 처음에 살 때 가격이 있었겠죠. 예. 살 때. 예.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상장사 주식이면 알겠습니다. 예. 주가가 오르면 장부 가격도 오르잖아요. 네. 내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사서 갖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6만 원이 되면 내 장부에 6만 원, 8만 원이 되면 내 장부에 8만 원인데 예. 이 지분법을 적용한다는 거는 이게 뭐 시장에서 주가가 얼마나 오른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거 상관없이 다른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장부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머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예. 네. 자, 장서희 아내 욕. 네. 자, 그래서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음. 우리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거 일부러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거 좀 약간 오도를 하는 그런 그 주식 게시판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연결 자회사로 만들려면 지분율이 50%가 돼야 되니까 예. 음. 지금 5%더 사도. 디스커버리가 5%더 사서 40%인가 돼도 한 10% 모자라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해서 더 살 거다. 그래서 요 밑에 그 댓글들 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10만 8,800원에 사는데 그래서 앞으로. 42% 갔다가 또 13만 원에 또 살 거고 17만 원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더 펌핑해야 할 거다. 이게 게시판에 올라 있는 댓글입니다. 네. 이걸 믿고 야 이거 안 해요. 지금 디스커버리는 42%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연결 자회사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기 K갭에서는 이거를 지배력으로 보는데 IFRS에서는 알아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렇죠. 거다. 보유한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다른 의결권 보유자들의 주식이 이렇게 뭉쳐져 있느냐, 나달처럼 흩어져 있느냐, 모래알이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그 있다는 그가 좋은 거죠. 질문했네요 오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그러면 40%가 넘어도 확정되지 않은데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발표는 연결 재무제표로 넣고 싶다. 그 5%의 지분을 더 사겠다고 하는 건데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계법인이 회사하고 이제 결정하면 감사법인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거는 잘했다 못했다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그거는 이상하다.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보기에 따라서. 그러면 그게 37%는 문제가 된다고 본다면 그래도 40이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유리합니까? 그래서 그나마? 제가 계속 왜 37일 때는 관계 기업이고 42에서는 지배력이 있다는 걸로 가느냐. 이 사람들이 꺼내오는 근거가 뭐냐.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한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SK 지주회사가 이노베이션 텔레콤 네트워크스 다 지금 30% 40%대 지분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의결권이 과반수 미만이죠. 네. 미만인데 이게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들을 종속기업화를 시켜놨어요. 30%만 갖고도 종속기업이 됐네요. 예, 예. SK텔레콤, SK스퀘어는. 네. 근데 그러면 다른 주주들이 널리 분산되어 있다고 그냥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산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예. 이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2020년 이거 지어놨습니다. 이거 저기 기관 문건이기 때문에 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죠. 네. 자회사가 한미약품인데 네. 지분율이 42%야. 음. 근데 그냥 관계 기업으로만 해왔어요. 예. 근데 감사법인이 EY 한용으로 바뀌었어. 예. EY 한용이 딱 감사를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네들 쭉 수년간에 보니까 사이언스가 한미약품 지분은 40%대밖에 안 갖고 있다. 근데 네. 주총 참석률이 요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주총장에서 행사한 의결권 비율은 이렇게 전부 다 50%가 넘는다. 예. 이러면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종속기업 연결을 해야 된다고 EY 한용이 주장을 한 거예요.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잘못해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감사인은 3이라고 안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3이라고 안진에서 뭔 소리냐. 그건 아니다. 꼭 그렇게 주총 그거 숫자로만 판단하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 감사인인 3일 안진하고 단기 감사인인 한영이 이렇게 의견 대립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에 이거 판단해 주세요 하고 갖고 가니까 금융위가 회계기준원에다가 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냥 지금처럼 지배력 없다고 해도 된다. 지배력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된다. 이게 답이에요. 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는 아무렇게 그냥 해도 니네 된다. 재량으로 해. 더 재량을 해라.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이건 뭐 이런- 저 주총 의결권 보니까 그렇게 주총 해도 의결권 뭐 보니까 되겠구만. 이거 뭐 실질 지배력 있네. 근데 뭐 요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다른 기준들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없다고 기왕 한 거 그냥 없다고 해도 돼. 다른 기준 다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해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바꾸는 게 싫죠. 기존의 회계 처리를 다 바꿔야 되는데, 기존 재무제표 다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Y 한영 쪽에서도 아쉽지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한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쯤에서 좀 더 중요한 질문 같은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 그 30~40%쯤 가지고 있는 그 뭐 자회사나 관계사를 그냥 관계사로 두는 것과 이번처럼 좀 더 지분을 확보해서 종속 기업으로 둘 경우에 네. 그 모 회사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게 있어요? 아니면 나쁜 게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굳이 왜? 그 회사가 그 연결로 편입하는 그 자회사가 좀 재무 구조도 좋고 예. 회사 실적이 조금 잘 나오는 회사다. 그러면 연결로 편입을 하면 좋죠. 그러면 왜냐하면- 회사 성적표가 잘 나온다? 네, 네. 그 만약에 예. 두 사람이 그냥 관계 기업이야. 네. 20% 그러면 이진우는 안승찬이 창출한 당기 순이익의 20%만 땡겨와요. 예. 지분법 이익으로. 예. 안승찬이 뭐 한 10억 이익을 냈어.
그러면 이제 이진우가 고생했네. 그러면서 20%인 이익만큼을 내가 지분법 이익으로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진우의 재무제표에 지분법 이익으로 이익을 가져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뭐 당기순이익이 늘겠지. 네. 영업이익은 아니고 영업이익 예. 아랫단에 지분법 이익을 넣어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지배 종속 관계야. 네. 그러면 이진우가 안성찬을 그냥 통으로 취할 수 있는 거야. 안성찬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또 네. 그다음에 뭐 현금 흐름, 예. 뭐 또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냥 사사치 다 그냥 끌고 오는 거야. 마치 100% 한 회사니까. 100% 지분 갖고 있는 한 회사처럼. 회사니까. 아. 네. 한 회사니까 그냥 한 회사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갖고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당기순이익의 실질적인 증가 효과는 별로 없어. 왜냐하면 지분법 할 때도 이미 지분율만큼 이렇게 갖고 가져왔었으니까. 왔거든. 예, 한 30% 갖고 가져, 왔었거든. 30% 가져왔겠죠. 응. 3분의 1. 예.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진우가 연결을 했을 때 당기순이익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지분법 할 때하고 거의 똑같은 당기순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네, 예. 이진우 아니 안승찬을 뭐 저 이진우가 그 지배하고 있는 지분율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네, 사람이 네. 다른 사람이. 음. 그러니까 이진우가 10억 이익을 창출을 했다. 그러면 그 10억 전부 다가 그냥 이진우가 너는 나하고 지배 종속 관계니까 그 10억은 모두 내 것이야. 그러니까 한 몸으로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네, 예. 예. 모두 다 내 것이야. 그러는 못하지. 예를 들면 김수원이가 그러면 또 지분율을 곱해야 된다는 건가요? 거기에서 나는 이제 이진우는 지배 주주로서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30% 지분을 갖고 있으면 10억 중에 30%의 주인은 나지 예. 하면서 연결을 하더라도 당기순이익의 30%만 갖고 가는 거고 네. 나머지 김수헌, 뭐 정영진, 뭐 김동완 이 사람들이 70% 주주면 우리는 이제 비지배 주주지. 비지배 주주로서 뭐 나도 한 5% 지분이 있다. 그러면 그 10억 중에 5%인 5천만 원은 내 이익이 비지배 주주 몫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 그 당기순이익에 보면 지배 주주인 이진우 몫은 30억이고 나머지 70억 원은 비지배 주주들의 몫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SK 당기순이익은 70억이 맞아. 예. 왜냐하면 한 몸으로 회계 처리를 하니까 안승찬이 당기순이익 70억을 냈으니까 그건 다 가져오긴 10억을 하는데. 냈으니까 10억 다 예. 땡겨오는데 예. 10억을 나눠. 아. 대외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0억이 이렇게 땡겨져 왔지만 안승찬 때문에 그 말은 또 편집장님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37%밖에 없는 관계 기업일 때는 관계사의 이익의 37%. 37%만 곱하고 어. 42%가 돼서 종속기업이 된다면 관계사 걸 다 갖고 온 다음에 42%를 곱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37 곱하나 42 곱하나 그 차이만 있다는 거고 그 대신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냥 통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통으로 인식했다가 42%를 아니, 그건 곱한다면서요. 안 해. 그거는 이익만. 당기순이익만 영업이익 할 때는 다 가져가고 아. 영업이익은 그냥 통으로 알겠습니다. 다 회계 처리는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배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SK 케미칼의 실적이 좋으면 연결로 하는 게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좋다는 유리한다는 겁니까? 뜻이네요. 그렇죠. 이번 의도를 우리가 추측해 보면 자산도 자산 회사 재무 구조가 좋으면 그만큼 자산이 커지는 거고 자산이 커지면 좋지 회사의 자산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BPS가 늘어날 수 궁금한 있어요. 건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의도가 제일 우리는 궁금한 건데 5%를 더 사면 종속기업이 된다고 가정합시다요. 뭐 그거는 논란거리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종속기업이 되면 SK케미칼의 영업활동 결과물의 좀 더 상당 부분을 디스커버리가 갖고 와서 디스커버리의 성적표가 좋아져요. 네. 그러면 디스커버리의 성적표가 좋아지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게 무슨 뭐 매년 그 주가로 뭘 하는 그런 전문 경영인이라면 그러고 싶겠으나 아니면 뭐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바이오 기업이라면 그러고 싶겠으나 최창원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이 회사는 주가 낮을수록 좋잖아요. 나중에 상속세도 덜 내고
상속만 보면 그렇죠. 그거 말고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회사의 이제 그 대외적인 뭐 어차피 사실은 회사 하나가 네. 연결로 안 들어와 있던 회사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회계적으로 좋아지는 효과이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크레딧을 평가한다, 신용 평가를 한다 이런 걸 할 때는 너가 뭐 연결이 하나 더 늘었냐, 두 개 더 늘었냐 그런 걸 보는 건 아니거든. 그냥 회사의 재무 상태표나 회사의 손익 계산서라든지 캐시플로우라든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예. 그냥 연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의 이제 크레딧 평가에서 이제 좋은 그 효과가 나타날 수도 그렇다면 있고. SK 디스커버리는 회사채를 발행할 리즈가 생겼다. 그래서 뭔가 신용 뭐 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가정도 하나 할 수 있고. 예. 혹시 좀 더 다른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저기 뭐- 채팅창에서는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매입해서 와서 갖고 와서 특별 배당 같은 걸 해서 이게 최창원 회장에게 배당을 배당을 많이 해주려면 많이- SK 디스커버리의 배당 여력을 늘려야 되니 늘려야 되니까. 배당 그런 여력이-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요. 배당 여력이 늘어납니까? 꽤 그런 거는 늘어납니까? 이제 제가 막 그렇다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네. 여쭙는 건 그렇게 하면 배당 여력이 늘어나긴 늘어납니까 하는 겁니다. 의미 있게. 그렇다면 추정할 수 있죠. 뭐 배당 여력 자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늘어날 갑자기 건 없는 것 배당 같은데? 여력 자체가 그렇게 저게 늘어나진 되는 건 않아요. 아니에요. 배당 가능 이익의 규모는 예. 이거하고는 무관할 것 그거는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지분법 할 때도 이미 저기 땡겨 왔고 연결로 해도 이익은 당기 같으니까. 순이익 자체는 그 지분법 할 때처럼 지분율만큼만 인식하는 거고 내가 가진 지분율만큼은 내가 가진 지분율만큼 인식하는 그것이 그 나의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고 배당 가능 저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왜 회사가 그럴까요? 분명히 그 아까도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밝힌 게 뭐냐면 연결 자회사 편입을 하게 되면 이 케미칼의 그 재무 구조와 그 회사가 창출하는 실적 자체가 옛날처럼 당기 순이익 지분율만큼 지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 매출부터 뭐 영업이익까지 가져오죠. 이제 다 가지고 오게 되고 재무 구조도 합산이 된단 말이에요. 자산 부채 자본이 다 합쳐지니까 완전히 한 몸뚱아리가 되니까 예. 케미칼이 나빠지면 우리 디스커버리도 나빠지는 거고 케미칼이 좋아지면 우리 디스커버리도 좋아지는 것이니 우리가 예. 정말 열심히 케미칼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예. 그렇게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뜻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하는데 우리 주주들이 이제 볼 때는 예. 조금 우리가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행간을 읽고 싶으니까. 예. 보자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자, 어떤 그 실적이나 재무 구조의 직접 연관성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지분이 늘게 되니까 디스커버리가 가지는 케미칼 지분이 늘게 되니까 배당을 하더라도 디스커버리가 이제 케미칼의 배당 능력이 있으니까 예. 이 배당을 이제 그 전보다도 이제 지분이 늘어서 디스커버리가 지분을 많이 받게 되면 최창훈 회장한테도 이렇게 지분이 더 많이 가는 구조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적이 숨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냥 SK 케미칼이 지금 싸고 좋은 것 같으니 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약간 데코레이션을 해서 뭐 연결 재무 뭐 기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했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바이오 사이언스를 지금 디스커버리의 자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중장기적으로 내포된 게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구조가 이렇죠. 예. 이 케미칼을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버려. 예. 예를 들어 케미칼 1, 2로 분할을 해버려. 예. 그리고 바이오를 여기 1 밑에 이렇게 보내. 예. 예. 그리고 합병해. 이 둘이 합병해. 디스커버리하고 케미칼을 합병을 하게 되면 예. 이걸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바이오가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되지. 셈이네요. 바이오는 돈 많이 번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벌 거고. 그러면 디스커버리에 다이렉트로 뭔가를 해줄 수가 있고 배당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또 위에 이제 최창훈 회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구조화를 한 게 아니냐라는 또 시각으로 근데 보는 그러려면 분들도 있어요. 디스커버리가 케미칼 지분을 더 많이 넉넉히 갖고 있어야 됩니까? 저거 하려면? 그렇죠. 이게 이제 인적 분할을 할 때 이게 지분이 35%일 때하고 이게 42% 되면 네. 42% 갈라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합병할 때 부담이 덜 하죠. 지금 좀 주가가 쌀 때 해놓으면 합병할 때
합병할 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거의 그냥 공짜 합병이죠. 합병을 좀 아니, 공짜는 아니지만 좀 원래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SK 디스커버리의 고민이 네. 밑에 손자 회사로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는데 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 잘 되고 좋아요. 분할해서 이제 다 별도로 상장했으니까. 그래서 손자 회사 딜레마라는 단어들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손자 회사인데 얘를 어떻게 가져오고 싶은데 너무 한 단계 두 단계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주회사의 선자 회사는 다른 회사를 이렇게 M&A 하려고 하면 지분을 100% 완전히 다 확보를 해야 돼요. 예. 이렇게 그런 규제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디스커버리 지주회사의 바로 직접 자회사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뭐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럼 이번에 LG는 왜 LG화학을 똑같이 인적 분할해서 배터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식회사 LG에 바로 밑으로 붙이지 그 좋아하는 배터리를 왜 선저회사로 만들었어요? 그래 하게 되면 지주사가 자금 부담이 늘죠. 배터리에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주회사가 아하. 그 투자를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돈 들어갈 지분을 일도 가지는 없고. 건 좋은데 알겠어요. 돈은 나중에 버니까 돈 버는 거는 나중에 일이니까 지금 막 돈을 넣어야 되잖아. 그 실은 그죠. 그냥 공시한 대로 믿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제2, 제3, 제4의 이유를 이상한- 이렇게 찾았을까요? 라는 네. 생각은 들지만 네. 공시한 이유가 바로 납득이 안 되니까 공시한 이유가 근데 바로 납득이 37에서 42를 만드는 한다고 게 꼭 연결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도 그래서 이제 아니라니. 우리가 조금 이면도 살펴보고 뭐 네. 이렇게 까디벼 보고 베껴 보고 하는데 뭐 정확한 거야 뭐 저희들이 밖에서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죠. 네. 저도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취재도 해보고 예. 뭐 좀 야, 저기를 그 해봤는데 투자자들은 뭘 사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케미칼이 저평가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우리 안다에서 공개 매수 가격을 15만 원으로 올려다. 네. 케미칼 적정 주가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5만 원인데 거기서 또 할인하더라도 15만 원 하고 바이오 주식 현물 배당을 해달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죠. 너무 근데 싸다 네, 지금. 케미칼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는 모르죠. 또 뭐. 이런 거 보면 케미칼이 저평가인데 이 시나리오를 보면 앞으로도 계속 저평가여야만 회장님한테 좋으니 계속 저평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투자하기가 좀 근데 뭐 이제 최창원 회장이 아직 나이가 상당히 젊고 해서 예. 뭐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뭐 주가를 누르고 네. 뭐 그거보다는 회사에 앞으로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회사의 그 기업 가치를 좀 올려야지. 디스커버리에 투자할 게 많다고. 케미칼이 많죠. 디스커버리는 뭐 지주회사니까 디스커버리보다도 이제 케미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저거 하면 디스커버리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라서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주회사 가치를 회장님이 왜 올리려고 할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젊은 회장님이건 이준호 프로가 나이 드신 이야기한 회장님이건. 대로 저렇게 하면 이제 디스커버리도 좋지만 아까 이쪽에서 공시한 거를 보면 우리는 한 몸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두 회사의 기업 가치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디스커버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한 몸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케미칼도 우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지 우리 디스커버리도 좋아지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맞는 지적인데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큰 그림이 없지 않을 야, 거다. 미래로 날아가서 알아보고 살짝 보고 싶다. 뭔가 큰 지금 공개되지 않은 시나리오가 있다 뒤에. 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더 깊이 나아가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생각이 많지만 네. 괜히 뭐 그 있을 얘기 것 때문에. 같은데. 뭐, 아, 뭐 친근한 기업이니까 재미있게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또 뭐 SK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 입장에서 보면 네. 억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있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나와주십시오. 쪽에 나오시면 저희가 뭐 네. 이 네. 프로한테 연락해도 되고 저한테 연락해도 되고. 예, 언제든지. 그리고 소액이지만 출연료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 나오셔서 네. 뭐 설명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생방송인 거 아시죠? 저희가 뭐 틀렸다고 해서 방송을 안 내보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언제든지 나오시면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손님 대접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연휴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네, 바로 또 퇴근길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퇴근길 라이브가 끝나도 집에 못 가고 고향도 못 가고 7시 45분에 또 한 번 네.
오늘 오겠습니다. 7시 45분에는 공룡 특집. 공룡 특집? 야 진짜 한가위랑 안 어울리는 거 골랐구나 아주. 자, 오늘은 공룡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들어봤나 공룡 이야기. 예, 혹시 자녀분들 중에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네. 오늘은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괜찮습니다. 같다. 네. 예,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